안녕하십니까. 수다당터 진행을 맡은 정강입니다. 수다당터는 경인종합뉴스, 광흥타임즈, 뉴스인 광명, 수사팩트 등 4개 언론사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해 수다당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기사와 유튜브를 병행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설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지역을 누비고 있는 광명 가불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만나 총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광명시 갑 예비 후보자 임혜자입니다. 혜자스러운 임혜자입니다. 제 이름을 임혜자라고 하면 이매자인 줄 알기도 하고요. 또 김혜자라고 성을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소개를 연기는 김혜자, 정치는 임혜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를 등록하시고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계시는데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총선은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요. 사직생의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도 자기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사직생의 각오로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겠다고 출마 회견에서 밝히셨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이미 폐기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제기된 게 이건 좀 길게 할게요. 예. 네. 작년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갑자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 주제를 그냥 훅 던졌어요.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한 뜬금포 같은 주제인데 그 뒤로 서울 특별법을 발의를 당해서 당론으로 하고 발의를 했는데 네. 정작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으로 했는데 전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특히 이제, 그 특별법 발의를 했으면 행안위에서, 국회에서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정도 안 됐죠. 논의도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게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도, 총선 60일 이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광명 서울 편입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논의할 어떤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을 보면 광명이 국민의힘에게만 험지가 아니고 임혜자 예비 후보님께도 굉장히 험지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신인이나요. 그 다음에 현역이 예. 있는 곳에 도전하는 도전자는 다 험지예요. 그러니까 다 자갈 길이고요. 원래부터 길이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함께 길을 걸으면 그게 길이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신인은 네. 다 지옥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문 앞에 갔지만 선거라는 게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1000가지 만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를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고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의 생즉사, 사직생 그런 각오로 뛰고 있는 겁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폭풍성장 광명시 만들기 신광명시대 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입법 활동을 하는 네.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이제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5대 프로젝트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자세히 디테일하게는 못하고요. 큰 틀 아젠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는 광명시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 그야말로 대변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심과 또 구도심 간에 약간 그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차이는 있어도 되는데 격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정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단 간에, 두 집단 간에 어떤 갈등이 네. 반드시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모범형 광명 그 공동체, 모범 공동체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미개발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에서도 특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네.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계층,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런 계층들이 이제 어떤 그 안전의 문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폭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구도심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광명시가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라는 상징성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광명 KTX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7대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광명 동굴이라는 네. 관광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징성 있는 평생학습도시, KTX, 광명 동굴,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교육 산업 엑스포 체험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도 한 500여 개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 도시로서 상징성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 박사거든요. 그래서 돌봄 노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명시에 어르신들이 좀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민생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 끼에 지금 10,000원에 육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끼니를 또 경제가 어려워서 거르시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광명시만큼은 배고프지 않는 도시, 끼니를 거르지 않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네. 5개 다 했나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중앙당 홈페이지에 보면 AB 후보자를 소개합니다란 이회다 AB 후보님의 의정 활동 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잠깐 보니까는 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의 과제는 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냈습니다. 네네.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때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국민들께서 예. 강하게 이제 질타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민주당이 예.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심판으로 예. 지난 정권을 저희가 재창출을 못한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성찰의 의미로 네. 제가 거기에 쓴 거지. 지난 12월 14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죠? 12월 13일이 제가 출마 선언문 네. 기자회견을 네. 하기로 하셨는데 네.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국회에 모 국회의원님이 다른 일정으로 소통관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굳이 광명에서 출마회견을 하셔도 되는데 왜 국회까지 가셔갖고 출마회견을 하셨는지. 저도 그거는 너무 예. 속이 상했어요. 예. 왜냐면은 당연히 광명시 출입 기자분들한테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다른 후보들이 두세 장, A4 용지 두세 장 출마 선언문으로 짧게 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7장에 걸쳐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시의회에 전화를 했어요. 시의회 기자실을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의회 기자실이 없대요. 창고처럼 짐을 쌓아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하냐 그랬더니 시청의 중회의실에서 하면 된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 라고 해서 다시 또 그쪽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쪽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성 그 예비 후보자님도 시청이나 시의회 기자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비 후보자는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보통 시청 앞에 시의회 앞에 그냥 길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일기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 그 선거 사무실에서 할까? 근데 제 선거 사무실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번잡스럽고 그러면은 광명 사거리 역 앞에서 할까? 아니면 철산 그 상업지구에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다가 저희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시청이나 이런 데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날씨적인 변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상황이 안 되니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소통관으로 간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국회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오해가 있었네요. 그 밖에 브리핑룸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오해도 있어가지고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못했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가짜뉴스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브리핑룸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장소가 없어서 그렇죠. 결국은 국회에 가서 네네. 하셨다. 안녕하십니까. 수다장 더 조수재입니다. 21대 총선은 이제 호기롭게 출발을 네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출발했다가 중간에 또 접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난 그 지방 선거 때는 이제 단수 공천을 이제 받았다가 또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임혜자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듣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너무 힘들고 많이 아팠고요. 아까 그 21대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호기롭게 출발했다라는 표현 맞습니다. 호기롭다는 뜻은 씩씩하고 호방한 기운, 기상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야말로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으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정당의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 공보실장을 했고요. 네. 제가 서울시 의장 비서실장도 전국에서 최초였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2년 1개월 동안 일을 하고 왔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 잘할 수 있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그래서 씩씩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펄떡이는 생물처럼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1000가지 만가지 변수가 작동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례 이성 정당이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비례 이성 정당이 생기고 지금 당의 그 공천 룰을 보시면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 지역은 전략 공천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 백지연 의원님이 그때 다선 의원님이셨고요. 그때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광명 갑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뭐 접은 게 아니라 그냥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공천지로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장 선거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성 단수 공천을 경기도에서 제가 받았던 거예요. 네. 박승원 시장님이 컷오프를 되리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또 못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재심을 통해서 다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경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또 그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광명을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미용 봉사도 하고 짜장 봉사도 하고 뭐 의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애환을 같이 느껴왔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없는지 제가 국민권익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충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해오면서 지금까지 공약도 준비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민들 마음속에 분명히 임혜자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임혜자의 진정성이 뭔지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으려고 봐요. 예, 시사상터 김진환입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가장 쉽게 가는 법, 유튜브 그냥 핸드폰 앱에 유튜브 앱 들어가서 수다장터 쓰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면 제가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동안에 이게 많은 그걸 했으면서 느꼈던 거, 좋았던 거하고 나빴던 거 있는가 싶어서 그거 한번 보려고 네네. 여기 약방에 갇혀서 좀 출연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것만은 없고요. 좋은 것만은 없고요. 실패를 통해서 또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실패 박람회라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게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성공의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아픈 또 과거에 이렇게 선거 뛰었던 것들이 오히려 축적의 힘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큰 축적의 힘으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자객공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천을 앞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객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섬뜩한 용어인데요. 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판에 이런 용어가 네. 난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당에서 표명한 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표명을 했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시스템 공천인데 실제 받아들이는, 시민이 받아들이는 네. 인식의 수준, 그리고 또 후보들이 느끼는 그 공정, 얼마나 공정하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이제 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개딸과 수박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객공천, 저격하러 가는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 이제 수박 쪽에 많이 지역구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도전하는 분이 네. 이제 그런 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가는데, 그건 또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무슨 자객 공천을 한다거나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이제 공모해서 그 후보 적합도 조사도 오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름이 임혜자잖아요. 혜자스럽다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높고 가성비가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치하면 잘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해자스럽게 정치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광명 시민의 삶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뜰살뜰 세심하게 잘 챙겨서 법안으로 만들 거는 만들고 또 실제 제도에서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가고 소통의 정치, 권익의 정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자당터에서는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께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깊이 있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드리며 수다당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